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방해가 되는 음식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쁜 보험은 없지만 내게 맞지 않는 보험,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들은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방송과 함께 나에게 약이 되는 보험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동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께서는요, 산정특례 진단보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진료비가 많이 드는 이 중증 질환들에 있어서 본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보험과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2배로 든든한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동균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생생 라이프 팁 시간에서는요, 산정특례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도인데 보험사는 이 제도에 맞춰서 새로운 진단 특약을 출시를 한 게 최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기도 하고 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이제 암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희귀 질환과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암인데요. 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집을 팔아야 된다, 옛날 소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정도 있었을 텐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산정특례 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5년 동안은 본인 부담률이 5%.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내가 자부담이 5%고 95%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도 급여 항목에서는 5%만 부담을 하면 치료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이나 결핵 그리고 화상과 같은 부분들도 10%에서 5% 정도만 부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이게 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좀 중요하거든요. 전체에 대한 치료비에 내가 5%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치료비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급여 항목에서만 내가 5%지 비급여 항목 그러니까 병원에서 각자 병원에서 이제 각자 병원에서 이제 내고 있는 각자 병원에서 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100% 부담이다라는 부분들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보험사는 이 산정특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특약이 낸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쪽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 쪽에 대해서 새로운 특약들이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한 좀 장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 환자, 산정특례 환자는 부담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산정특례 제도가 해당이 되지 않은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미가입자는 해당이 되지가 않고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 같은 경우는 20% 정도에 대한 자부담,
그리고 외래 환자, 통원 환자 같은 경우는 60%에 대한 자부담, 그리고 약제비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자부담만 있고 마찬가지로 비급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정특례 환자는 오버에서 10%만 부담을 하고 비급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을 좀 알아보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보험사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진단에,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보험사 심사팀에서 약간 좀 제동을 걸거나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든지 어쨌든 이런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보험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청자님께 시청자님은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없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일반적인 진단비에 비해서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포함하는 코드가 많다라는 부분은 결국 보장하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가 가장 범위가 넓은 특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시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I60, 61, 62 요 세 가지에 대한 코드만 대해서만 진단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경색증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보상이 되는 경우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60부터 69까지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지만 산정특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외상성 뇌출혈이 있습니다. 기존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뇌경색증에 대한 것들, 뇌출혈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됐지만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상해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진단비보다는 포함하는 코드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질환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장이 아예 멈추게 되는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I1부터 2, 3에 대한 코드까지만 보상이 됐지만 기존에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협심증까지 보상이 됐던 반면에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심장질환 진단비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증까지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코드들 처음에는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상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허혈성 관련된 것들도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한 지급이 되고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단을 받고 진단금을 수령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납입 면제 특약이 부과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진단비가 삭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산정특례 보험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질병우유장애 3%에 대한 부분들에서 장점에 대해 설명드릴 때 추가 반복에 대한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산정특례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연간 1회 한 연간 1회 한으로 반복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1회 한의 연간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는 처음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된 기준일로부터 1년간, 그 1년 이후에 예를 들어 내가 뇌경색증 이후에 1년 뒤에 뇌출혈까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산정특례 제한 진단비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 받고 두 번째도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산정특례 제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산정특례 제한 진단비는 이제 진단만 받아서는 지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만 받게 되면은 진단서에 그 해당되는 코드가 발부가 되면은 진단금이 지급이 되는 반면에 산정특례 제도는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단, 뇌혈관이나 허혈성보다는 좀 조건이 따라 붙지만 포함하는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복합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표는 산정특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입니다. 수술명.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약관에서 정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시게 될 텐데요. 일단 가장 어떤 혈전 제거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건 혈전 제거술이나 아니면 스텐트 삽입술, 그리고 혈관 색전술, 그리고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한 정의적 반사선 수술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 뇌혈관 질환에 대한 해당되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진단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수술표가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의 한 4배, 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표에는 추가를 하진 않았지만 약관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알테플라제나 테넥테플라제, 유로클라네 같은 경우 이제 혈전 용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약제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중증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진단비가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A사의 산정특례 보험을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기준으로서는 이제 40세 시청자분, 여성분이시고요. 일단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증 질환자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중증 질환자 심장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를 설계를 해봤는데요. 뭐 나이에 따라 그리고 회사 인수 기준에 따라 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설계대로만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좀 보험료를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거 아까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해당되는 수술이나 약제비를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금액 2천만 원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훨씬 더 높은 금액, 6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되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심장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2천만 원 했을 경우에 5,880원이고요. 그리고 중증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로 한 2배가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족력이 뇌 쪽에 있는지 아니면 심장 쪽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서 복합 설계를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만 넣고 산정특례 진단비를 1,000만 원씩 해서 복합 설계를 하는 경우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고 심장 쪽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만 2,000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족력과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전문가를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한테 좀 유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 이후에 선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뇌혈관 쪽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보험금 수령이 편한 보험 가입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에 대한 특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방송 이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인생설계 라이프팁에서 진동균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산정특례 진단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반 진단금은 단발성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연 1회 지급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또 같이 준비해 본다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 전수해 주신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진원용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브라보 맘 라이프입니다. 요즘 환갑 정도의 나이는 아주 젊은 축에 속하죠. 하지만 우리 곁에 부모님을 본다면 또 환갑이 다가오면서 아프지 않았던 곳도 부쩍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모님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저희 어머니가 겉보기엔 똑같으신데 매일 손발이 저리다, 막 관절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청춘이시지만 노화는 찾아오는 나이인 것 같은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손주를 얻으실 만한 연령의 어머님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리고 자녀가 독립해서 그 사회생활 혹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본인 앞으로의 건강이 걱정되는 시점이긴 하죠. 아는 지인 혹은 아름아름으로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드실 거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네, 부모님 나이 딱 요즘 이맘때가 이 보험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 나이대가 사실 보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이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제가 그 만나본 사례는요, 59세 여성이십니다. 딸의 출산을 앞둔 어머니의 그 경우고요. 제가 그 딸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본인 어머니도 좀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만나 뵙게 됐고, 한번 쭉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맞게 그 주변에 이제 아름아름으로 가입한 보험료가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게 한 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납입하시기는 굉장히 너무 비싼 보험이기도 하고, 막상 들여다보니까 보장의 구멍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과 친절하게 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보험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현재 가입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네. A생명 종신보험이고요. 질병 사망, 상해 사망 2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납입보험료는 39,440원이고 20년 납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2천만 원과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을 간결한 종신보험이고요. 자녀들한테 남기고 싶은 사망보험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험입니다. A생명 CI 통합보험입니다. 질병 상황, 상해 사망 2천만 원, 실손보험 2세대 실손이고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사망보험금 2천만 원, 중대질병에 대해 60% 선지급형 CI보험입니다. CI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 2천만 원에 대해서 60% 선지급형이므로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차액 8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망 시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A생명 연금보험입니다. 80% 상해 후유장애라는 1,000만 원짜리 특약이 하나 있고 1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십니다. 10년 납입 연금보험이고요. 보통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때 추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상담을 드리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얼마 정도 받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A생명 종신안보험입니다. 질병 사망 1,500만 원, 암 사망 750만 원, 상해 사망 1,500만 원, 암 진단 2,500만 원, 고해감 진단 1,000만 원. 납입보험료는 57,050원이고 20년 납입니다. 암 보장기간이 종신인 암보험입니다. 기간은 훌륭하지만 암의 범위가 조금 아쉽습니다. 암 진단금은 2,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약관에는 소외감 파트가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A생명 암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뇌출혈 진단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 2천만 원, 그 다음에 암 진단 3천만 원입니다. 비갱신 100세 만기 암보험입니다. 뇌혈관, 심혈관의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의 범위도 아까와 같이 5분의 1 수준의 소외감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A생명 치매보험입니다. 초기 치매 진단 400만 원, 중증 치매 시 월 100만 원 곱하기 36회 보장, 그리고 납입보험료는 62,800원입니다. 20년 납이고요. 일반적인 치매보험이고요. CDR 등급에 따라 초기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3기 판정 시 치매 간병비가 월 100만 원 지급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A생명 건강보험입니다. 뇌출혈 진단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 1,000만 원, 납입보험료는 46,520원, 그 다음에 20년 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범위의 뇌심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연세라면 충분히 넓은 범위의 뇌심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가입에 대한 특약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A생명 암보험입니다. 갱신형이고요. 암 사망 1,000만 원, 암 진단 2천만 원, 소외감 진단 2천만 원, 암 입원 5만 원, 암 통원 2만 원, 납입보험료는 26,470원, 20년 납입니다. 저렴한 암보험이긴 하나 현재 연세로 볼 때 갱신형의 암보험을 선택해서 평생 보험료를 납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A생명 수술비 보험입니다. 갱신형이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 5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500만 원, 암수술 50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 원입니다. 납입보험료는 32,819원이고 30년 납입니다. 보시면 수술 특화보험이고요. 수술에 대해 보험금은 높지 않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0년 갱신 특약의 설정 자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충분히 더 높은 보험금 설정과 비갱신 설정도 충분히 가능하신 입장이셨습니다.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사실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A생명 종신보험입니다. 일반 사망 5천만 원, 뇌출혈 진단 1,5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 1,500만 원, 암 진단 1,000만 원, 교통상해 사망 1,000만 원, 납입보험료는 869만 8천 원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셨고요. 2001년에 가입하신 보험인데요. 가입 당시 일시납으로 가입하신 부분이 아니라 이후에 수정을 통해서 특약을 줄이고 일시납으로 변경하신 형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생명 보장보험입니다. 주요 내용은 질병 사망 500만 원, 암 사망 500만 원, 상해 사망 3,750만 원, 교통상해 사망 1,500만 원, 질병 상해 입원 일당 1만 원,
납입보험료는 26,600원입니다. 10년 납 2029년 만기형입니다. 10년 납입하고 2029년까지 보장받는 보장보험이고요. 지금 보장기간은 총 7년 남았습니다. 기본적인 질병 암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비생명 치아보험입니다. 상해 사망 3천만 원, 임플란트 100만 원, 브릿지 80만 원, 크라운 20만 원, 납입보험료는 62,170원으로 12년 납 갱신형입니다. 일반적인 치아보험이며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가입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기존 가입 내역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역대급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70만 원의 보험료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갖고 있는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한 게 또 이 가짓수 대비해서 보험의 보장 범위는 또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결책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12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 11가지의 보험이 A생명이라고 돼 있었던 그 한 보험회사의 보험이었고요. 상담하면서 고객하고 저희가 느낀 부분은 새로운 보험이 나올 때마다 가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거의 한 70만 원 돈 가까운 돈을 납입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보장의 공백은 너무 커요. 근데 보험료는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주관적으로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험료를 먼저 일단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제일 크고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서 납입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남겨주는 사망보험금도 중요하지만 생존 시에 치료에 집중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서라도 치료 관련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폭넓은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 한번 보실게요. 제가 표를 만든 거는 지금 현재 12가지 중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하고 고객하고 협의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생명 연금보험입니다. 납입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기로 말씀드렸고요. A생명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도 일반 간병으로 좀 확대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또 A생명 건강보험도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A생명 암보험도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전환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또 A생명 건강보험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치아보험도 보니까 치료가 완전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은 33만 998원의 금액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게요. 다음 표를 보시면요. 제가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줄였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보장 범위를 훨씬 더 넓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 심혈관 질환 진단과 수술을 합쳐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준비해드렸고요.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7천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수술과 종수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종수술은 1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잡아드렸고요. 119대 수술도 2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암수술, 유사암 수술도 500만 원, 각각 200만 원. 간병인 특약도 집어넣어서 하루에 15만 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보험료는 22만 3,764원이 잡혔고요. 일단 이 보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낱낱이 되게 혼재해 있는 부분에 대해 주보험을 만들고 아예 기둥을 하나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보험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수술을 3중으로 쌓아서 수술 위에 종수술, 그 위에 119대 수술 해가지고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고요. 간병인 특약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진단도 중요하지만 고급 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보험료 자체는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건강체셔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과중되는 그런 보험은 아니고 평생 걱정 없는 보장을 해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그래서 보험료의 절감액은 10만 7,219원이고요. CI 보험에 실손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았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보장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고객과 충분한 상담을 조율하지만 꼭 남겨두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추후 유지를 위해서는 줄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호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장 분석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한 설계사분을 만나서 하나에 계속 이제 꽂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추후 위급 상황 시에는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부분은 약관입니다. 약관에 따른 보장을 위해서는 약관 예시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호흡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질병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서 보험을 기댈 순간이 많아질 텐데요. 지인을 믿고 든 이 보험이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효력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믿고 전문가와 함께 직접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실손의료비 상승 대응법입니다. 생활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이 보험료마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 특히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실손의료보험이 올라서 놀란 경험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르는 실손 의료비 때문에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옛날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주제를 꼽아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사연 주신 시청자님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신 이제 시청자님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연세는 53세로 이제 조만간 은퇴를 좀 앞두고 있는데 지금 2세대 때 9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 3년마다 갱신에 대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은퇴 직전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 납입이 가능하지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 납입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문의를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이미 지금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직 2세대 아니면 1세대 좋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높아진 비용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에서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문자는 계속 오고 있죠. 실손의료비를 4세대로 전환을 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을 해주겠다. 그리고 설계사분들도 이거 4세대로 전환을 하면은 보험료 할인하는데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비싸고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많이 싸진다. 근데 보장 내용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하지는 않고요. 보험료,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사례 발표를 한번 하면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정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은퇴 이후에 보험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은 더 높아만 지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광고성 연락을 받게 되면 혹하긴 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시청자님 사례를 먼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먼저 A손해보험에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암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실손의료비 보험이 이 보험에 들어가 있었고요. 2세대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이 되는 상품이고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낸 돈의 90%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실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운전자 합의금 3천만 원, 자동차 부상치료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2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여기에는 이제 적립보험료도 들어가 있었고 이 외에 불필요한 담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이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비생명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2천만 원에 납입보험료 16만 1,160원으로 15년 납 종신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품은 우리 시청자님의 직장에 찾아온 모 금융그룹에서 이제 종신보험을 저축의 목적으로 판매를 했고 시청자님들도
이거를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인터넷을 보고 알아보니 이거는 저축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C생명보험, 간편보험 한번 볼게요.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 전문 재활치료비 매년 500만 원, 뇌졸중 중도지급금 매년 25만 원, 그다음에 심뇌혈관 관열수술비 1,000만 원, 비관열 수술비 500만 원. 그래서 10년 갱신형으로 납입보험료는 33,250원이지만 사실은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은 담보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대한 수술비도 관열, 비관열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은 관열 수술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관열 수술, 복강경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10년 갱신이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가입을 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시면은 이건 갱신이 돼서 그때 와서 보험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청자님들은 은퇴한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퇴를 해서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이 비용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적합한 보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물가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불필요한 내용에 돈을 아무도 사실 내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 보장들을 살펴보니까 내용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소득 구간이 높아서 납입이 가능하고 이 납입도 앞으로 한 7년간은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의 이제 향후 계획도 충분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실손 의료비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바꿔서 비용을 낮추는 게 좋을지, 그리고 바꾸게 된다면은 이제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보장 내용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지금이야 2세대 실손 의료비를 유지를 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4세대나 5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이제 갱신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때 가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이 많아진 자기 부담금 그리고 좁아진 이 보장 내용을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갖고 계셨던 A손해보험의 종합보험, 암진단비하고 실손 의료비, 그리고 자동차 운전이나 아니면 비운전 중이라도 자동차 사고가 나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자동차 부상치료비, 이것들만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약 3만 원 정도의 적립보험금,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제 뭐 대중교통 중 상해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26만 원에서 약 15만 원 정도로 11만 원 정도 이제 감액을 시켰고, 이 감액을 하게 되면서도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품에서만 환급금이 약 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이 환급금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비생명 종신보험은 해지를 했고 비손해보험 종합보험으로 이제 보완을 좀 했습니다. 심장질환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1종 20만 원부터 5종 수술비 1,000만 원까지 저희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 원, 위하고 대장, 용종 제거했을 때 10만 원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은 1에서 5종 수술비를 나중에 실손의료비를 4세대나 5세대 그 이후의 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공백을 수술비로 일단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1에서 5종 수술비로 보완을 했고요. 보험료는 20년 납 90세 만기를 조금 줄여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낮춰드리고 보험료 38,911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C손해보험 종합보험 하나 더 보완을 했고요. 여기에는 심장질환 진단비 기존에 500만 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던 거를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기타 심장병뿐만 아니라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전부 1,0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의 치료를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혈전용의 치료비 각각 1,0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기존에 있었던 1호종 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1호종 수술비를 하나를 더 보완을 했습니다. 1종 수술비 20만 원부터 5종 수술비 1,000만 원까지 준비를 더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각
300만 원씩 준비를 해서 납입보험료 84,757원으로 역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D손해보험 종합보험에 기존에 없었던 암 수술비, 수술당 1,000만 원씩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갑상선을 포함한 유사암 수술비도 500만 원, 그다음에 혈전용해 치료비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드렸고요. 혈전용해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혈전용해 치료비는 실제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심장질환 수술비 기존에 300만 원 있던 거에 700만 원만 더 추가를 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맞춰드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한도로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56,50원 이렇게 준비를 또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벌금 3,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3천만 원, 그다음에 6주 이하로 상대방이 다치더라도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3천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죠. 사고가 났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비용으로 5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보험료 21,183원으로 20년 납 20세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 운전자 보험은 뭐 20년 지나면은 우리 시청자님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운전자 보험은 굳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실손 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은 계속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도수 치료가 요새 좋다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연세가 좀 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실비를 4세대로 바꾸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4세대로 바꾸고 나서 우리 시청자님이 도수 치료를 만약에 받으시게 된다면은 도수 치료가 하루에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정도 하시거든요. 1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은 4세대 실손은 3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35회 정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연간. 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2세대 실손 의료비는 연간 180회 한도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회당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연간 1,800만 원어치의 도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은 납입 여력이 있을 때 치료를 더 받으시고 도수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몸 건강히 만드신 후에 은퇴하시고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4세대나 5세대 그 이후 실손으로 이제 전환하는 걸 이제 염두를 두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백을 1에서 5종 수술비로 이제 보완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전후 이제 상품이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후 비교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리모델링 전에는 이제 보험료 45만 5천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후에는 34만 9천 원으로 약 10만 6천 원 정도 할인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었던 갱신형 상품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갱신형으로만 준비가 됐으니까 납입 보험료 자체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주요 보장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존에 없었던 암 수술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암 수술비도 수술을 할 때마다 이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비까지 해서 이제 3천만 원의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없었던 거를 보완을 했고, 그래서 기존에 뇌졸중 1,5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었지만 보완을 한 거는 어떤 뇌혈관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1,000만 원 진단비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수술을 받으실 때마다 1,000만 원씩 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뒤에는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전부 다 없으셨습니다. 기존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가장 범위가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 부정맥까지 포함한 진단비를 1,000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도 1,100만 원씩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니즈가 좀 많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비 기존에 없었던 거를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500만 원씩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1회에서 5종 수술비를 두 회사를 합산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1종 수술비 40만 원, 그다음에 2종 수술비 80만 원, 3종 100만 원, 또 4종 600, 5종 1,10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죠. 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위나 대장에서 용종 제거 1개에서 2개 정도씩 아마 2년에 한 번씩 보통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많아지실수록. 그럴 때마다 2종 수술비로 8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뇌혈관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암으로 인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도 3종 수술비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외에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개복이나 개두 수술을 했을 때는 5종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또 5종 수술비 1,100만 원까지 준비를 해서 보완을 많이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는 1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나중에 은퇴 후에는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여드려 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리모델링 사례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되신 것 같고요. 우리 지켜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기존에 있는 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용이 비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바꿀 것인지, 나중에 바꿀 것인지 고민이 된다면은 다른 주변의 전문가님 통해서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보험료는 낮춰주시고요. 보장들은 또 빈틈없이 꽉 채워주셨죠. 또 기존에 부족했던 이 수술비까지도 굉장히 알차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우선은 시청자님들 한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좀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율이 높은 담보들은 보험회사에서 한도를 많이 열어놓지 않습니다. 한도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 한도를 많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회사를 준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 무턱대고 여러 회사를 나누다 보면은 한 상품당 들어가게 되는 이 필수 담보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해 사망이라든지 뭐 상해 후유장애 이런 담보들로 인해서 또 비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 청구, 보험금 청구에 대한 좀 귀찮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을 때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그릇에 나눠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능하면 좋은 그릇에 함께 담아두는 것도 좋겠죠. 무분별한 보험료의 상승도 막을 수 있고요. 이 관리의 불편함도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어떤 제도를 뜻하는 걸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이고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그 조건을 보면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 조건으로는 성형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중증 환자가 있어서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큰 경우 눈여겨보실 만한 정보 같고요.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개인의 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보험과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본다면 부담을 많이 절감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심혈관 질환이 아닌 이 심장 질환도 발생 빈도가 높을까요? 네, 우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9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가신 이제 환자분들 중에 2분 중에 1분은 이 심혈관 질환, 그리고 2분 중에 1분은 기타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으십니다. 이 비율로 보면은 약 52%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고요. 약 48%가 이제 기타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50%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심장병으로 내원을 하신 분들의 또 비율을 살펴보니 약 50% 정도가 부정맥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약 26% 정도가 심부전 진단을 받으십니다. 나머지는 뭐 심근염이나 다른 심장병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혈관이나 이제 심장 혈관이나 아니면 뇌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타 심장병, 특히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도 부정맥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내가 심장이 좀 이상하게 뛰는 것 같아, 심장이 좀 두근거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자녀분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심전도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부정맥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실제로 이 담보들을 한도를 높게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손해율에 대해서 높게 좀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급에 대한 위험도, 지급받을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뿐만 아니라 뭐 국민건강보험의 데이터만 봐도 이 기타 심장병, 특히 부정맥에 대한 진단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놓고 준비를 해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이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